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연결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공부 힘들죠? 솔직히 힘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책도 정말 찢어버리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다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저도 막 너무 싫어질 때 있지 않나요? 말만 꺼내면 저 사람은 맨날 공부 이야기만 합니다. 생긴 것도 어떻게 된 게 라마 닮았어요. 공부가 여튼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새롭게 도전을 해보겠다, 공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일수록 정말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부의 원리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특히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뇌구조를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요건 제가 실제로 교육학과 전공 수업을 들을 때 대학교 혹은 대학원 교재에서 배우는 그 내용을 스캔을 해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돼 있는데요, 마치 거미줄 같죠? 실제로 우리 두뇌는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지식 간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뇌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연결을 바로 시냅스라고 부르죠. 이 그림은 여러분 뭘 나타낸 거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식 간의 연결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초보자들은 연결이 아주 빈약해요. 잘하는 친구들 연결고리가 12개인데 고작 6개밖에 안 됩니다. 연결이 막 전혀 없는 지식도 있어요. 이거 뭡니까? 얘 뭐야? 얘 이런 거 궤도비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은 연결이 지금 아무데도 안 돼 있어서 곧 까먹게 됩니다. 이거 쉽게 여러분께서 텐트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에다 고정을 막 여러 군데 쇽쇽쇽 해놓으면은 바람이 막 불고 해도 안 날아가겠죠. 하지만 연결된 게 별로 없으면은 금방 이 텐트가 자빠져 버립니다. 연결이 안 돼 있고 지금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설령 배웠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 지식과 내가 새롭게 배운 지식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이게 이해예요. 지금까지 이해한다는 그 행위가 뭔지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이해는 바로 연결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조선 후기 양반의 몰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냥 달달 외우면은 어떤 지식과도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럼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한데 기존 지식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임진왜란이란 전쟁을 다들 아시잖아요. 무려 7년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심지어 경복궁, 궁궐마저 불타버릴 정도니까 여러분, 노비문서 같은 게 지금 온전히 남아있겠습니까? 7년 그 난리통에 문서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막 양반 족보 이런 거 막 위조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전쟁 치르느라 병사들 월급 줘야 되고 무기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양반 신분을 줬습니다. 돈이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돈만 내면은 막 저 같은 사람도 양반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 남아 닮은 사람도 막 양반 돼버리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납속책이란 제도입니다. 참고로 납속책은 세금을 납부하다 할 때 납이고요, 속은 속죄하다 할 때 그 속자예요. 그러니 개나 소나 지금 다 양반 돼버리고, 이때 얼마나 양반의 권위가 떨어졌냐면요, 상대방을 비하할 때 지금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지금 보자 하니까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이 양반 저 양반 그냥 막 남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양반의 몰락이란 이 지식, 새로운 지식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기존의 지식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이해라고요. 사실 이 두 가지 지식만 연결된 게 아니었죠.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서 납속책, 신분문서 소실, 경복궁 전수,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더 많은 지식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즉 이해를 하니까 그냥 조선기 양반몰락, 조선기 양반몰락, 조선기 양반몰락 이렇게 단순 암기했을 때보다 오래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도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단순 암기를 했는지 묻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두 지식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즉 이해를 했는지 묻는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해가 곧 뭐냐면 암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암기를 했다 그래도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해했다고 그 기억이 영원히 가는 건 또 아니죠. 연결고리가 단단해지도록 우리 최적의 복습주기 배웠잖아요. 반복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리고 연결이 이렇게 인과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반대 내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개념과 예시관계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처럼 서로 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연결이 많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했어요? 바로 어원으로 공부했죠. 이 어원 하나에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된 단어가 또 다른 어원이랑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어원 간의 연결이 곧 단어예요. 앞을 의미하는 어원 프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펙, 이 두 어원이 만나가지고 프로스펙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뜻이 뭡니까? 앞에 보이는 거.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앞에 보이다, 전망이란 뜻이에요. 앞에 보이는 게 전망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말조차도 한자로 앞전자의 볼망자입니다. 어원 구조 똑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 이 스펙, 이 어원들은 또 다른 단어들과 연결이 돼 있고, 이 각각 단어들은 또 다른 어원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끝도 없이 연결돼요. 엄청나게 연결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주요 어원 33개에서 나온 영단어가 몇 개냐? 14,000개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영단어 강의를 할 때 잡소리를 많이 합니다. 잡소리라는 게 막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 단어 유래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뭐야, 이 라마는 역사, 문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충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냐? 이렇게 많은 지식과 연결이 되면 안 까먹거든요. 오죽하면 영단어장에 그 영단어에 전부 다 이거 설명을 다 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충이라고. 심지어 지금 설명라마충이라고. 라마면 라마고 설명충 설명충이. 설명라마충은 뭡니까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넘게 참가하는 이 영단어 암기 대회에서 수상자들이 어떻게 외웠냐? 죄다 어원으로 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그 수상자 인터뷰 한번 지금 간단히라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정말 슬픈 거는 이 영단어를 그냥 무작정 혹은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미국, 영국에서도 영어 단어 암기는 어원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정석이자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변종적인 방법도 많고 우후죽순 광고를 하도 하니까 아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건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공부법은 단어 암기 강의에서 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연결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지 그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시고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덜 지루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 마치자마자 당장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어떤 기존 지식과 연결을 시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론 이해 없이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또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뭘 배워도 척척 이해를 잘하고 기억을 잘하는 학생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쟤는 좋겠다. 저렇게 좋은 머리를 타고났으니까. 나는 지금 이런 라마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해도 안 되고 배우면 다 까먹고 역시 공부는 이거 유전자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당수의 공신들은요, 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쉽게 한 이유는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은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거나. 그럼 여러분 연결할 수 있는 기존 지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걸 배웠는데 그걸 연결할 기존 지식이 거의 없으면 이해하는 것도 암기하는 것도 결코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공부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그런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쉽게 지식을 붙일 수 있고 그만큼 지식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걸 배우면 더 쉬워지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정반대가 되겠고요.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난 힘들겠구나, 난 늦었구나, 난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비록 힘들 수 있겠지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해가 잘 되고 쉬워지고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붙일 곳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힘이 많이 들어요. 힘듭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때려치고 싶지만,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좋은 날, 편안한 날, 연결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날 반드시 올 겁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질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온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